근데 저는 이 영상에서는 사실은 미성년자이냐 아니냐는 큰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 연예계의 스캔들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만연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은 가스라이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안녕 여러분, 이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 잘 보내고 있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상예보를 보니까 이제 완전히 봄이 왔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인가 다음 주부터는 영상 2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정말 겨울에서 봄이 이렇게 빨리 와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눈이 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슬슬 겨울옷은 집어넣고 봄에 뭐 할지 계획도 한번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이랑 조금 무거운 주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김수현님과 배우 김세론님의 사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워낙 이제 뜨거운 이슈여가지고 현재 김수현님과 김세론님의 그 사건 진위 여부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단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서 이 사회 전반에 좀 만연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은 가스라이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비즈니스 스피치 강사기도 하다 보니까 말과 목소리를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언어와 심리는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래서 제가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때도 사실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든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배우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정신적인 성숙도의 차이와 그에 따른 가스라이팅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년의 연애 문제를 넘어서서 직장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회적인 권력과 지위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화법과 그런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김수현님과 김세론님의 사건은 계속해서 진위 여부를 지금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말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 사실은 이 사건을 조금 더 지켜본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방향성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지금 김수현님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김세론님이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했느냐 아니냐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상에서는 사실은 미성년자이냐 아니냐는 큰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를 옹호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15세이든 17세이든 19세이든 20세이든 21세이든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이제 미국 기준이기는 한데, 미국의 렌터카 업체에서 보험 비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과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나이를 만 25세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만 25세라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사회적인 안정성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만 25세 정도는 되어야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완전하게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저도 약간 동일하게 만 25세 정도는 되어야 한 성인으로서 성숙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입장에서 갓 이제 20살이 넘은 김세론님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성인이 된 세론님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사실은 성인으로서 성숙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가스라이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보고, 이 관계가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꼭 헤비한 느낌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이트한 느낌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짚고자 하는 문제점은 정신적으로 상대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개인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명확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압도적인 명예와 부와 인기까지 누리고 있는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보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자,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조작의 한 형태로 누군가의 현실이나 기억을 왜곡
왜곡함으로써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고 혼란스러워지도록 만드는 심리적인 기법인데요. 보통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무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고 못 믿게 만듦으로써 정체성의 혼란, 불안, 그리고 우울증 유발 같은 심리적인 고통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제가 추측을 하는데 김세로님과 김수현님 두 사람의 관계가 호감을 기반으로 한 관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아했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가스라이팅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적인 의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독립적이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상태면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덜 당할 수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을 신뢰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말에 있어서 훨씬 더 끌려가게 되고 훨씬 더 의존하게 되고 훨씬 더 들으려고 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적인 의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상대적으로 정신이 미숙한 김세론님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내가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상대방이 하는 말들이나 하는 언행들이 훨씬 더 나의 생각들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들은 나를 위해서인 거야. 나를 좋아해서인 거야. 나를 보호해서인 거야 라고 혼란스럽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말들이 애정을 기반으로 한 말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본인의 선택과 개인적인 기준, 가치관의 혼란에 더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에 관련된 이제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김세로님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들이나 행동들이 계속 이제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저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이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황에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니까 이걸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풀게 되고 그렇게 위험한 의사결정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말 비극적인 결말까지 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가스라이팅 상황이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비즈니스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려운 직장인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혹시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명 가스라이팅 화법이라고. 너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가 잘못했어. 자, 이거는 너가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거야. 이메일 한 번도 보낸 적 없어. 너가 착각한 그 정도로 거야. 상처받을 일 아니야. 너가 너무 예민한 거지. 너가 이해를 못한 거야. 너가 너무 헷갈린 거야. 너가 잘못한 거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너무 예민해. 자, 이런 말들 요약하자면 너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런 말들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이런 말들이 보통 가스라이팅 화법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상대방의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고 상대방의 판단 능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의심하게끔 만들고 상대방의 판단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제 본인이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의 통제권을 오로지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 화법을 쓴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가스라이팅인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한 비판일 수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말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상대방의 심리적인 고립 상태까지 그렇게 극한으로 몰고 간다면 그거는 사실 가스라이팅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이 사회적인 지위, 명예, 기세까지 모두 다 강화된 상태라면 훨씬 더 상황은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치 강사로서 이번 콘텐츠를 다룬 이유가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소를 보고 그거를 상담을 하면서 쭉 조율해 나아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의 개념은 신뢰감 있는 보이스 트레이닝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 발성 연습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 이 마이너스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는 이미지, 그리고 패션 스타일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적인 요소에서 클라이언트분의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어와 정신은 사실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는지도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저는 자신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자신감의 본질적인 문제 요소가 사실은 나를 악화시키는 그 환경이 바로 중요한 그 치명적인 요인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퇴사하니까 내 정신건강이 엄청 건강해졌더라고. 퇴사하니까 모든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됐더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내가 사실은 내 본질적인 성향 혹은 내 본질적인 부분을 너무 침해하는 환경에서 적당함을 너무 불건강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람이 적당한 선의 사회생활은 견디고 방어하고 버티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사실은 내 스스로가 무너지기 너무 쉽상이거든요. 그런 환경은 내가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방어해야 되는 거고 내가 스스로를 내 자아를 보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수현, 김세로님 사건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는데요.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였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가스라이팅 화법과 이런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기록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것. 세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첫 번째인 객관적인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요. 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거 너가 잘못된 거야. 그거 너가 오해한 거야. 너가 착각한 거야. 다 너 잘못이야 라는 말들을 다시 한번 진위 여부를 따지려면 객관적으로 내가 녹음본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라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 정보는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양한 정보들은 늘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왜곡된 주장을 하는 상대방에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어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 감정적인 독립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독립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많이 취약해지는 게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니까 등등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심리적인 위축과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저 사람을 믿어야 된다,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 감정적인 위축이 상대방의 발언권에 훨씬 더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까지를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내 감정과 독립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킨 상태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이 회사 생활에서 유관 부서 사람들과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그리고 밖에서 아예 현업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외 현업에 없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내가 정보와 상황이 고립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외부적인 네트워크에는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은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관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그런 네트워크, 다양한 친구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객관적으로 내가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저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 요소인 타인의 피드백, 바로 이 외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외부 네트워크의 그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그 인물을 굉장히 여러분 잘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자, 객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잘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검증되어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양한 관점과 시야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 외부 인물이 이해관계와 여러분과의 그 관계성, 상대방과의 그 관계성에서 독립적인 인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회사에서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서로 친해, 혹은 A와 B가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야. 이 관계에서 A에 대한 가스라이팅에 대한 의문을 B에게 풀어가면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거는 그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인물의 피드백 혹은 검증되어 있는 객관적인 시야를 가진 전문가한테 상담을 의뢰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자,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고 내가 지금 건강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넓고 깊고
자유롭고 바르게 건강해야 그렇게 확장된 상태여야 건강하게 나의 자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건강하게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내가 추구하는 나의 전문성과 가치를 세상에 온전하게 빛나는 형태로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되게 헤비하고 좀 무거운 주제, 좀 진지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이 건강한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업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전문가분들 제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전문성이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이 자신 있게 자신의 전문성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